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입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은 꿀단지 엄마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전용옥 전 의원입니다. 맛깔스러운 글이죠, 이분. 오늘도 아주 예리하게 찌릅니다. 제목이요,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기각인데요. 아주 반가운 뉴스인데 이걸 가지고 평론을 했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우와, 밤샐 필요 없네요.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분들 구속영장 기각됐어요. 법원 결정 캡처하면 넣었네요. 법원 결정 기각. 범죄 혐의 다툴 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 증거 수집 정도나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보주 및 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움. 당연한 일인데 진짜 이 풍진 세상을 살다 보니 너무 기쁘네요. 또 기사 캡처하면 있죠.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심사 나오며 말했죠. 대통령의 목숨 바치는 것 최고의 명예. 영장실질심사 출석해 공수처가 무단으로 침입. 악랄하게 4번이나, 그것도 서부지법 콕 집어 구속영장 청구한 국수본 박세현 꼭 기억합시다. 반드시 갚아줍시다. 오늘 국수본 검사는 나오지도 않았다죠? 국수본 박세현이 체포저지 혐의 1순위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적시했다 합니다. 속셈 뻔하죠? 윤 대통령 만에 하나라도 인용되면 다시 구속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한해 각하까지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자, 이런 글인데요. 어제 저녁에 김성훈 차장 등 구속영장 기각됐죠? 당연한 건데 마음 졸인 분들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말도 안 되는데, 당연한데 이게 한두 번째도 아니고 벌써 4번째. 그렇게 안심하면서도 하도 이상한 판사들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마음 졸였는데 이거 당연한 거에 박수치네. 죄송합니다. 이놈들. 그런데 우종수에 이어서 박세현이 또 타켓이 됐네요. 박세현 꼭 기억합시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전효옥 의원은 투병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뭔가 이제 큰 병을 앓고 예를 들어서 죽음의 공포까지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 그 용기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인생이 별거 아니다, 이런 걸 느낀다고 그래요. 무슨 돈도 무슨 그렇고, 무슨 성공하는 무슨 이런 직책도 그렇고, 건강을 한번 위험한 정도로 앓고 나면, 그리고 투병 중이면 그럴 때는 굉장히 용감해진다고 그래요. 별게 아니라는 거지, 다른 게 다. 그래서 굉장히 용감한 발언을 하시는데, 그리고 통찰력도 있어진다고 그래요.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온 사람은 사람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맞네, 이런 게 보인다는 거. 그래서 아주 통찰력이 아프시기 전보다는 훨씬 더 해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되는 놈들, 이 복수라고 그럴까, 이 철저하게 응징하는데 칼날이 더 무서워졌습니다. 이런 놈들은 사회에서 없어져야 돼. 이놈들은 잊지 맙시다. 꼭 집어주십니다. 자, 이번에 박세현이 우종수와 함께 또 타켓이 됐습니다. 어설프게 또 영장 발부한 이놈들. 근데 왜 이럴까 그러잖아요.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이럴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하나라도 잡는 거예요. 안 되는데 4번, 안 되면 5번. 너들이 무슨 홍수환 선수냐? 계속해서 맞으면 또 아주 좀비 맨발이라고 있어요. 약을 뿌려도 안 된대잖아요. 털을 깎아도 안 된대. 지글지글한 놈들이, 맨발이. 이게 이제 어떻게든지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경호처, 그다음에 어떻게든지 윤 대통령과 같이 사는 김건희 여사, 그냥 어떤 고리만 있어도 어떻게든지 징글징글한 놈들인데, 여기에 그런 짓 하다가 새 맨발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다 죽어요. 털을 깎아도 안 되면 에프킬라를 뿌려서도 죽이고요. 어떻게든지 죽여요. 왜냐면 몸이 살아야 되니까. 이 몸은 우리 나라예요. 국민들이고요. 국민들과 나라가 살기 위해서 새맨발이들은 죽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발본 세곤 안 되니까. 죽인다는 게 무슨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인다는 게 아니고, 니네들 살기 좋은데 글로 보내는 거야. 어디냐? 감옥 아니면 어디냐? 북한 그래 중국까지도 가. 이렇게 다 보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종수가 온 국민의 타켓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개 들고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디 가나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가족들도 그렇고요. 박세현이 이제 그 반열에 또 올랐습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동안에 유창훈이라든가 권순이서부터 쭉 그 계보 있죠? 계보를 달달달달, 차은경 쭉들 계보를 외웁니다. 그런데 요놈들이 최상목까지 또 탄핵 소추안 발의했잖아요. 이제는 얘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패닉이 돼가지고 월요일 날 10시에 한덕수 총리 탄핵안 심판에 선고해요. 근데 그런 정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우왕좌왕 한다는 얘기가 들어옵니다. 이재명 측근
주변에 아무런 정보가 제대로 닿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헌재의 정보, 그 다음에 뭐 국정원의 정보 이런 게 이재명이 혹시나 대통령 될까봐 아양 떠느라고 정보를 제일 먼저 갖다 바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보가 안 들어가고 오히려 정보를 차단한다는 거야. 야야야 괜히냐. 이러다 보니까 깜깜이가 돼가지고 아니 한덕수가 10시에 탄핵 선고하는데 이거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하면 뭐냐? 이런 뻘짓을 해요. 개망신만 당하는 거야. 탄핵도 안 되겠지만 탄핵 걔네들은 뭐하냐? 10시 21일이었는데 제가 날짜 작년 12월 20일 날 탄핵했었구나. 21일 날 어저께 탄핵소추안 발의했어요. 어제 금요일 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깜깜이에요. 이러면서 깜깜이라서 그러는지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악다군을 쓰는지 세면발이라서 그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정보가 있으면은 이런 짓을 못 하거든요. 자살골도 이런 자살골이 어디 있어? 실수로 자살골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서 자살골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 골키퍼가 자기네들이 이쪽이 골대인지 저쪽이 골대인지도 모르고 막 갖다 차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이가요.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서 108배를 한대요. 이렇게. 걔가 불교 신자였나? 걔 불교 신자는 맞아. 어쨌든 108배를 한대요. 그런데 그 108배 하는 목적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해달라고 108배 한대. 이야, 이 세면발이들. 안 돼. 감옥에 가도 저래. 징글징글해요. 그러면 감옥에 가면 조금 그래도 위축되거나 지랄하고 싸웠지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일단 감옥에 있는 동안은 이제 뭐 내가 작전을 좀 한번 세워야 되겠다. 이러고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왜 감옥 온 거지? 이게 아니야 얘들은. 그냥 108배 하면서 야 너 부처님 조롱하는 거야. 부처님이 어떻게 임마 너 같은 놈 말도 안 되는 거를 들어달라고 108배를 하냐. 윤석열 탄핵 인용이 옳았다는 거야? 아니 너 생각은 그렇다고 그걸 갖다 부처님을 빌어서 108배를 해?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걸로 108배 하는 겁니까? 야 이런 도둑놈들이 감옥에 가서도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돼. 오죽하면요. 조선일보가 박정훈 칼럼에서 마은혁에 대해서 이러네요. 마은혁도 마찬가지죠. 생각이 바뀌었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칼럼을 썼네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을 그렇게 어렵냐? 이거는 이제 두 부류 다한테 경종을 울리는 거죠. 마은혁, 네 자신이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전향 이렇게 되면은요. 마은혁이 왜 우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여태까지 이상한 판결들 했고 이상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편파적이라서 안 된다는 거가 첫 번째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헌재가 자기네들로 윤석열 탄핵 인용이 안 되니까 마은혁을 집어넣어서 어떻게든지 우격 따짐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마은혁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있으면은 자기가 헌재 재판관이 임명되기 위해서라도 그동안에 뭐 판결 이런 걸로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헌재 재판관이 되면은 앞으로는 공정하게 치우치지 않는 판결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려는 씻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 첫째. 두 번째는 이놈들 어떻게든지 마은혁이를 넣어서 하려고. 아니 그거 그렇게 생각 못 바꾸냐? 공산주의자라는 공개 저격을 받고도 어떤 해명도 없이 침묵하고 있는 이 마은혁. 이것도 문제고 어떻게든지 마은혁을 넣어서 헌재 재판을 그냥 안 되는 거를 되게 만들려고 우격다짐으로 이 세면발이 문영배, 이미선 등등. 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안 바뀌냐.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광화문에서 그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외치고 헌재 재판소 앞에서 지금 철야로 며칠째인지 모릅니다. 철야예요. 어저께 나갔다 왔는데요. 아이고 대단해요. 국민들이요. 그걸 출근하면서 보고 퇴근하면서 보고 듣고 거기서 왜냐면 뭐 길이 좁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외치면 다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사무실에서도. 그 직원들이 그래 다 들린대요. 그렇게 외치는 거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바뀌냐. 아직까지도 마은혁이 임명하려고 마지막까지도 세면발이 진짜 징글징글해. 마은혁도 징글징글하고요. 마은혁을 넣으려고 하는 바득바득하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등도 징글징글해요. 생각이 바뀌었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렵냐. 그러고 박정훈 칼럼에서 썼네요. 전 조선일보 칼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일 때 까닥하는 그 논조를 펴서. 그런데 이거는 뭐 그래 잘한 건 잘했다고 하잖아 우리가. 얼마 전에 저 부정선거에 칼럼을 제대로 나왔더라고 조선일보가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박수 치면서 그것도 논평했어요.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썼어요. 그런데 부정선거 좀 취재 안 하냐 이제는 좀 해. 그리고 이제는 조금 그 논조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조선일보 자체도 생각이 바뀌었다. 그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 좀 방치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취재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었다. 이 말이 좀 그렇게 어렵습니까? 박정훈 칼럼에 또 박수 치면서도 또 돌려주고 싶어요. 거울로. 이렇게. 조선일보도 생각이 바뀌었다. 그 말 좀
봐주세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여튼 곳곳에 세면바리들. 그러나 우리 젊었을 때 세면바리들을 굉장히 창궐 했었어요. 진짜 목욕탕 같은 데서도 막 올마오고, 왜냐면 수건 같은 데 딱 박혀 있거든요. 이번에 아주 지글지글한 놈들이에요. 아주 그냥 웬만큼 빨아서는 안 죽는데요. 삶아야 죽는데 아주 지글지글한 놈들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관 같은 데, 호텔 같은 데 자면은, 요즘이야 호텔 같은 데 깨끗하죠. 우리 젊었을 때도 특급 호텔 아니면은 그 매일 그 이불 그 빨지 않아. 그러니까 또 세면발이 붙어 있고, 물론 성관계 하면 또 세면발이 옮고 이랬는데 많았어. 창궐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면발이 별로 없잖아요. 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죽이고 또 죽이고 아주 그냥 했어요. 약 없어서 에프킬라로도 뿌리고 그랬는데, 이거 전문 약도 나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너들 이제 아주 달광들을 하는데 결국은 소탕됩니다. 자, 좀비들, 맨발이들 소탕합시다. 결국은 깨끗해집니다. 희망을 갖고 의지를 꺾지 말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냥 보내야 돼요, 다.